저는 68세 미란입니다. 30년 넘게 LA 윌시어 고급 주택가에서 살아왔어요. 아침이면 정원의 장미를 다듬고 오후엔 골프 모임이나 교회 친목 모임에 나가곤 하죠.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는 교포 1세대 삶이라 하지만 제 안엔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늘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한국으로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엔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자유롭고 편했습니다. 정원 가꾸기, 친구들과의 티타임, 자녀들과의 화상통화. 그 모든 게 익숙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밤마다 찾아오는 적막은 저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윌시어 컨트리클럽에서 라운딩을 마친 뒤 교포 아내들과 티타임을 가졌어요. 평소 말이 없던 순자 씨가 돌연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 씨, 혹시 그 위로 카페 들어봤어요? 찻잔을 내려놓은 제 손끝이 순간 떨렸어요. 위로 카페요? 처음 듣는데요. 순자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러기 엄마들이 외로움 달랜다고 남자들 불러 쓴다잖아요. 다들 알면서 쉬쉬하는 모양이에요. 교포 아내들이 서로 눈을 피하며 침묵했어요. 농담일 거라 웃어넘기려 했지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대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며칠 전 준호가 보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동창들과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 정말 골프만 치고 있는 걸까요? 요즘 들어 남편의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바빠서. 늘 그 한마디뿐이었죠. 그날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TV를 켰어요. 마침 남편 외도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채널을 돌렸을 텐데 이상하게 끝까지 보고야 말았어요. 드라마 속 아내의 절망적인 표정이 제 모습 같았거든요. 밤이 깊도록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의 변한 태도, 줄어든 연락, 그리고 오늘 순자 씨가 한 말까지. 모든 게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낡은 사진첩. 그 안엔 젊은 시절 남편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1960년대 후반 한국 DMZ 인근의 클럽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미군 부대와 연결된 물류업으로 돈을 벌었지만 여자 문제로 가정은 늘 위태로웠어요. 오늘도 늦겠어. 미군 접대가 있어. 언제나 같은 핑계였죠. 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고 지갑에선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리며 그 쪽지를 들여다봤던 기억이 생생해요. 사업 관계자야 통역하는 여자일 뿐이야. 남편의 변명은 늘 비슷했습니다. 저는 갓 25이었어요. 이혼한 여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떠나지 못했죠. 그 시절엔 여자 혼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특히 아이들까지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기다리며 울었어요. 아이들 재우고 나서 혼자 부엌에 앉아 눈물을 훔쳤죠.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분도 어려운 살림에 저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어요.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죠. 미안해, 미라라. 정말 사업 때문이야. 술 취한 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LA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나이 들며 예전 같은 일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연락을 줄인 남편의 모습이 과거와 겹쳐 보였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불안함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검색창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러기 엄마 위로방. 몇 초 만에 비슷한 카페들이 줄줄이 뜨더군요. 손끝이 떨렸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중 회원수 3,000명이 넘는 기러기 엄마들의 소소한 일상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요리, 육아 같은 평범한 글이 올라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안심했죠. 하지만 며칠 후 일정 등급이 되자 은밀한 이야기방, 특별한 만남이라는 게시판이 열렸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기엔 남성 접대부의 사진, 나이, 가격표, 심지어 후기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죠. 지난번 소개받은 분 정말 친절했어요. 30대 훈남, 가격도 괜찮고 만족했네요. 더 충격적인 건 스와핑 후기까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죠? 운영자는 마사코라는 일본계 혼혈 여성이었는데 외로운 엄마들을 위한 비밀 서비스라는 문구로 광고를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원 목록을 보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어요. 서연. 처음엔 동명이인이라 생각했지만 프로필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제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몇 번이고 확인했죠. 더구나 서연은 마사코와 활발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런 글을 남겼어요. 다음 달 LA 방문 예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 부탁드립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곳에 발을 들이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순자 씨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골프장 라커룸에서였어요. 서연 씨, 미국 와서 고급 살롱만 다닌다잖아요. 교포 사회에서 재산 얘기를 묻고 다닌다던데요. 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서연이 마사코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두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언제 찍힌 사진이에요? 지난주래요. 누가 보냈는데 둘이 꽤 친한가 봐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생각해보니 서연은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때부터 재산 문제를 자주 물었거든요. 아버님 미국에 집도 사실 계획 없으세요? 아버님은 참 대단하세요. 이 연세에도 사업을 하시니까요. 그때는 며느리가 관심을 보이는 줄 알았어요. 이제야 그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결혼 과정도 이상했습니다. 만나자마자 6개월 만에 혼인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시누이 영숙이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었어요. 언니, 서연이 같은 좋은 여자 놓치면 안 되죠. 오빠도 나이가 나이인데. 영숙의 말에 남편도 서둘러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혹시 영숙도 연루된 건 아닐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연과 나눈 대화들을 되짚어봤어요. 항상 돈 얘기, 재산 얘기를 넌지시 꺼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는데 법원 봉투가 보이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죠. 원고는 서연, 피고는 저였습니다. 혐의는 정신적 학대와 재산 은닉. 손이 덜덜 떨리며 소장을 읽었어요. 서연이 저를 학대하는 시어머니라고 고발한 거였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제가 골프장 캐디와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마치 접대부와 친밀한 사이처럼 조작돼 있었습니다. 각도를 이상하게 잘라서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마사코. 내가 배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서연이 혼자 이런 일을 꾸밀 리 없잖아요. 분명 마사코가 사주한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서 소장을 보여줬습니다. 증거 조작 가능성이 큽니다. 반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흥신소에 맡겨서 상대방 뒷조사를 해보세요. 며칠 후 흥신소 직원이 건넨 파일에는 서연과 마사코의 대화가 적혀 있었어요.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는데 읽을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그 사람 재산 절반 나누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챙기자. 골프장 사진 잘 나왔어? 좀 더 자극적으로 편집해. 심지어 영숙의 음성까지 담긴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마사코 언니, 지금이 기회예요. 오빠 한국에 있을 때 일을 끝내야죠. 미란이 법원에 넣은 거 맞죠? 당연하죠.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요. 가족까지 다 짜고 있었네요. 온 세상이 저를 속인 기분이었어요. 2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서연은 저를 학대자로 몰아붙였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히셨어요. 맨날 집안일 못한다고 핀잔을 주시고 돈 관리도 못 믿겠다며 통제하셨습니다. 거짓말투성이었어요. 저는 서연을 며느리로 정말 아껴줬거든요. 하지만 저는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오면 모든 걸 드러낼 생각이었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차례로 제출했어요. 마사코의 불법 알선 기록, 서연이 접대부를 알선받은 문자, 영숙과의 통화 녹음까지. 법정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마사코 언니, 지금이 기회예요. 오빠 한국에 있을 때 일을 끝내야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어서 서연과 마사코의 메신저 대화도 공개됐죠.
재산 절반 나누고 나머지는 우리끼리 챙기자. 이번엔 서연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판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원고 서연의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피고는 무죄입니다. 마사코는 불법 알선 혐의로 기소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거든요. 남편이 급히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당신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서연이가 이런 아이인 줄 몰랐어. 남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소했지만 가족은 이미 무너져 있었거든요. 서연은 즉시 이혼을 요구했고 영숙과는 연락도 끊어졌어요. 교포사회의 시선도 싸늘했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 소문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 일 정말 힘드셨죠? 사람들의 동정 속엔 호기심과 가심만 가득했어요. 진짜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모두 재미있는 이야깃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골프장에 가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회에서도 시선을 피할 수 없었죠. 30년간 쌓아온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란아, 좀 참아.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야. 남편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매일 나가던 모임도 나가기 싫어졌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나가자니 시선이 부담스럽고 승소의 기록보다 교포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더 깊게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었죠. 몇 달 후 저는 LA 공항에 섰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남편이 마지막까지 말렸지만 제 결심은 단단했어요. 당신은 여기 남아서 사업 정리하세요. 저는 먼저 가서 새 삶을 준비할게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며 지난 30년을 돌아봤어요. 젊은 시절 꿈꾸며 건너온 미국 땅. 아이들 키우고 남편과 함께 일군상.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LA의 불빛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결국 계산 위에 있었네. 68세의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해요. 이번만큼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제 삶의 새로운 여정을 위해서요. 한국에 가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서영과 마사코, 영숙의 배신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깨닫게 해줬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쳤고 멀리 한국의 새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미란으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요.